자, 이제 당신들의 머릿속을 열어볼까요? 그곳에 숨겨둔 살인의 기억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보고 있으면 자식들은 제 앞에서 제 아파트 잔금을 어떻게 나눌지 속삭이고 간병인은 제 뺨을 툭툭 치며 영감님 빨리 가셔야 우리가 편해요 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이 어젯밤 누구와 음모를 꾸몄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지 제가 전부 읽고 있다는 사실을요. 평생 강력계 형사로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잡아냈던 제가 이제는 치매라는 가면을 쓰고 이 거대한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옥이 아니라 제 마지막 수사 현장입니다. 저를 바보라고 믿는 당신들의 방심이 바로 나의 가장 강력한 수사기법이니까요. 자, 이제 당신들의 머릿속을 열어볼까요? 그곳에 숨겨둔 살인의 기억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강철식은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 로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범죄 현장을 누볐던 날카로운 눈빛은 간데없고 입가에는 마른 침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원장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가 왕년의 형사여서 성격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좀 조용히 지내게 해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철식은 상훈이 나가는 길에 그의 소매를 슬쩍 잡았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 철식의 뇌리에 폭풍 같은 영상이 몰아쳤습니다. 상훈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철식의 인감도장을 훔쳐 아파트를 처분하는 장면. 며느리와 함께 치매 판정만 나오면 바로 요양원에 집어넣자며 축배를 들던 거실의 풍경. 철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초능력이 생긴 뒤로 철식의 세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기억이 자신의 뇌로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뇌세포가 타들어가는 통증이 찾아왔고 의사들은 이를 알츠하이머로 인한 환각이라 진단했습니다. 상훈이 떠나고 철식은 청솔 요양원 302호에 배정되었습니다. 간병인 박 씨가 거칠게 철식을 침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야, 강력계 형사면 다야? 여기선 내가 대장이야. 소리 지르면 알지? 그 주사 또 맞는다. 박 씨의 손이 철식의 어깨를 닿는 순간 철식은 또 다른 기억을 읽었습니다. 박 씨가 지난주 옆방 이 노인의 틀니를 훔쳐 팔아치우고 배고프다는 노인의 입에 걸레를 물렸던 잔인한 기억들. 철식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미친 노인 행세를 멈추면 그는 바로 신경안정제 세례를 받고 정말로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수첩 대신 머릿속에 기억의 장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원장 조덕팔. 그는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철식이 그의 가운자락을 스쳤을 때 읽은 기억은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가의 의약품을 빼돌리고 연고 없는 노인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제약회사에 넘기는 거대 카르텔의 정점. 며칠 뒤 철식 옆 침대에 이 노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철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어젯밤 이 노인에게 주입한 액체는 영양제가 아니라 치사량의 칼륨이었다는 것을요. 이 노인의 손을 잡았을 때 읽었던 그의 마지막 소원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식은 차갑게 식은 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형사 인생 마지막 사건, 내 목숨을 걸고 해결한다. 철식은 요양원 청소부로 이장에 들어온 옛 정보원 까치와 접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원장백이 보통이 아닙니다. 철식은 침을 흘리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지만 까치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증거는 원장실 지하 금고. 기억 속에서 비밀번호를 읽었다.
0518 사냥꾼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위장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철식은 요양원 내부의 모든 비리를 기억으로 채집하며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쓸 때마다 철식의 진짜 기억들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아내와의 추억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철식이 원장 조덕팔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가 20년 전 저질렀던 미제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읽어내는 전율의 장면과 치매 영감의 반란에 당황한 요양원 세력이 철식을 강제로 기억 삭제 시술실로 끌고 가는 위기의 2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노영사가 벌이는 생애 마지막 정의 구현, 그 뜨거운 사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철식은 밤마다 복도를 기어다녔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노인이 그의 수사 대상이자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억울함을 자신의 뇌에 저장했습니다. 명문대 교수였으나 제자에게 논문을 뺏기고 버려진 노인. 평생 번 돈을 자식에게 사기당한 할머니. 철식의 머릿속은 이제 수십 명의 슬픔과 분노로 터질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식의 손주인 지훈이 면회를 왔습니다. 지훈은 유일하게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다 알아. 할아버지 지금 범인 잡고 있는 거지? 지훈의 귓속말에 철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식은 지훈의 손바닥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까치를 통해 입수한 요양원 내부 문건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원장 조덕팔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강영사님 손주가 왔네. 강영사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어. 조덕팔의 손이 철식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철식은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조덕팔의 악마 같은 기억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눈으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지훈아.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조덕팔은 지훈이 떠나자 철식을 지하병실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감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 양용량의 3배로 들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주라고. 철식은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범인의 속을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증거는 이미 밖으로 나갔고 남은 것은 현장에서 범인의 머릿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정신이 하득해집니다. 원장 조덕팔이 주입한 정체불명의 약물이 혈관을 타고 뇌로 전달될 때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불타 없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내의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손주 녀석이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 무엇이었지?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공포 속에서도 제가 이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하병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실험체로 불리며 죽어가는 노인들의 비명이 제 머릿속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덕팔, 당신은 내 기억을 지우려 하겠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억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이제 당신이 저지른 살인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지워진 내 과거 대신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내 머릿속에 박제해 주겠습니다. 자, 약을 더 넣어보시지. 내 뇌가 타버리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먼저 파헤쳐줄 테니. 철식은 사지가 묶인 채 지하 2층 특별병동에 갇혔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도살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덕팔 원장은 흰 가운을 입고 철식의 동공을 확인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영사님, 이제 곧 편안해지실 거야. 이 약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뇌를 청소하는 거거든. 당신 머릿속에 든 그 성가신 정의감까지 싹 다 밀어버릴 테니까. 약물이 투여되자 철식의 몸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뇌신경이 곤두서며 메모리 리딩 능력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 옆 침대,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기억들이
철식의 뇌로 강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철식은 비명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 침대의 김노인이 겪은 고문과도 같은 임상시험의 고통. 간호사가 약물을 빼돌려 재벌가 자제들에게 팔아치우던 현장의 기억들. 수많은 범죄의 조각들이 철식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신약의 부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모아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조덕팔은 노인들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중개인이었습니다. 철식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자신의 팔목에 묶인 가죽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접촉을 통해 그 가죽끈을 묶었던 간병인의 마지막 기억을 읽었습니다. 서랍장 2번째 칸, 만능 열쇠. 밤이 깊어지자 철식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약기운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능력을 이용해 당직 간호사가 졸고 있는 틈을 타 근처에 놓인 금속 집기들을 염력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능력이 폭주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자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철식은 겨우 구속구를 풀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형사의 본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식은 벽을 짚으며 조덕팔의 비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일회에서 읽었던 기억 속 번호 0518을 눌렀습니다. 틱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신약 실험 대상자 명단과 조덕팔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정재계 인사들의 리스트가 담긴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무덤이다. 철식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박 씨를 포함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지하 복도를 메웠습니다. 철식은 구석에 몰렸습니다. 영감탱이가 용을 쓰네. 곱게 미치지 왜 이를 키워. 박 씨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철식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박 씨의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박 씨의 뇌 속으로 철식이 수집한 모든 피해 노인들의 고통의 기억을 역으로 주입했습니다. 으악! 박 씨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수십 명의 비명과 고통이 한꺼번에 뇌로 쏟아지자 가해자인 박 씨의 정신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철식이 깨달은 메모리 리플렉션, 기억 역주입 공격이었습니다. 악인이 지은 죄는 결국 그 자신의 머릿속에 지옥을 만듭니다. 철식은 박 씨의 무너진 정신을 뒤로 하고 환기구를 통해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조덕팔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리는 조덕팔의 배후, 현직 국회의원 김창식의 등장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철식이 품속의 장부를 지키기 위해 빗속에서 수십 명의 괴양과 맞서 싸우는 노익장의 액션 장면과 손주 지훈이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라이브를 켜고 요양원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하는 짜릿한 3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조국을 위해 싸웠던 노병의 마지막 진실 공방전, 그 위대한 승부수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철식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요양원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약물에 취한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강 형사, 이제 그만하지. 그 장부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나? 이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돌리는 톱니바퀴야. 김창식 의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식은 나무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 지훈이 몰래 넣어준 것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지문 인식이 되지 않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지훈아, 지금이다. 철식은 장부를 사진 찍어 지훈이 미리 만들어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딩바가 느리게 올라갈 때마다 적들의 발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찾았다! 괴한 중 한 명이 철식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장부가 든 품을 뒤지려는 찰나 철식은 그 사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기억을 통해 조덕팔이 숨겨둔 또 다른 현금 수송 차량의 위치를 읽어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철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전송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 요양원 정문 쪽으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밀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달려온 수백 명의 유튜버들과 시민들의 차량이었습니다. 강철식 형사님을 구해라! 요양원 비리를 밝혀라! 시민들의 함성이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창식 의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조용히 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손이 방금 전까지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을 담긴 장부입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 노인이라며 제 뇌를 약물로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으면 진실도 함께 사라질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전직 형사 강철식입니다. 제 기억은 지워질지언정 제 몸이 기억하는 정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 손자 지훈이의 렌즈를 통해 이 요양원 지하에서 벌어진 생체 실험과 비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조덕팔 원장, 그리고 김창식 의원님, 당신들이 삭제하려 했던 노인들의 기억이 이제 전 국민의 기억으로 박제될 시간입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당신들을 지켜보는 거대한 신문실이 되었으니까요. 빗줄기가 몰아치는 요양원 뒷산. 강철식은 자신을 포위한 괴한들의 위협 속에서도 지훈이 킨 스마트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훈의 라이브 채널 정의의 손주는 이미 동시 접속자 50만 명을 돌파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철식이 장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카메라에 비추자 채팅창은 분노의 목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저 이름들 진짜냐? 현직 의원이 요양원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강철식 형사님을 지켜라! 당황한 김창식 의원은 수행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핸드폰 빼서 방송 끊어! 괴한들이 철식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식의 능력이 극에 달하며 주변의 빗방울들이 허공에 멈춰서는 듯 하더니 철식을 덮치려던 괴한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철식의 뇌가 파괴되는 대가로 얻은 강력한 염동력이 현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식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너희가 미친 노인의 환각이라 부르던 진실의 힘이다. 그 시각 요양원 정문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달려온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요양원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길을 비켜라. 강 형사를 구출하자. 시민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겁을 먹은 보안 요원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성역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철식은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와 요양원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던 조덕팔 원장을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조덕팔은 돈 가방을 챙겨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철식은 조덕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 원장, 어디 가나? 당신이 지운 노인들의 기억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데. 철식은 조덕팔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조덕팔의 뇌 속으로 철식이 수집한 사만한 노인들의 마지막 순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조덕팔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목을 죄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살려줘. 제발.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인들이 느꼈던 호흡 곤란과 공포를 그대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처벌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한 기억의 심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요양원을 에워싸고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식의 옛 부하들이었던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철식을 보고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반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철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김창식 의원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창식은 면책 특권을 운운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김창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공중에 대고 손을 뻗었습니다. 김창식의 머릿속에 있던 비밀 금고 위치와 디지털 포렌식 우회 암호가 철식의 뇌를 거쳐 라이브 방송 화면에 텍스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식의 능력이 이제는 뇌 정보를 데이터로 출력하는 단계에 이른 자십니다. 김창식의 모든 정치적 생명이 전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철식의 활약으로 조덕팔은 구속되고 김창식 의원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있던 노인들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성 뒤에는 슬픈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폭주시켜 뇌를 한계까지 몰아붙인 철식의 기억이 무서운 속도로 지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방금 자신이 잡은 범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철식이 자신을 구하러 온 아들 상훈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먹은 아이처럼 구석으로 숨는 가슴 아픈 장면과 기억을 잃어가는 철식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한 장이 대한민국을 놀리는 4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영웅의 퇴장 뒤에 남겨진 진한 감동과 철식이 부린 정의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뒷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철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며 철식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참 착하게 생겼구나. 지훈은 눈물을 쏟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지훈이야. 할아버지가 방금 나쁜 놈들 다 잡았잖아. 하지만 철식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식의 머릿속에서 형사 강철식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쫓던 긴박함, 총성, 수사 보고서의 까칠한 촉감들이 하나 둘씩 소거되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는 요양원에서 구해낸 노인들이 보내던 감사한 눈빛들과 빗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던 시민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남았습니다. 철식은 이제 능력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치매 할아버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철식을 맞이한 것은 뒤늦게 달려온 아들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아버지가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알아보세요. 하지만 철식은 상훈의 얼굴 위로 손을 가져다 대더니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네. 울지 마요. 다 괜찮아질 거야. 철식은 이제 타인의 추악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읽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범인들의 이름도,
제 가슴에 달렸던 훈장의 무게도, 심지어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빈 들판처럼 적막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따뜻합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낯선 사내를 보면 미안함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느껴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 수첩을 읽는 자가 나 자신이라면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는 잊어도 네가 왜 싸웠는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강철식은 이제 대학병원의 VIP 병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리를 폭로한 국민 영웅에 대한 예우였지만 정작 철식은 화려한 병실이 낯선지 구석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뇌세포는 폭주했던 초능력의 대가로 회생불능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리딩 같은 초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난다 해도 읽어낼 기억을 담을 그릇이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들 상우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상훈이에요. 아버지 아파트 판 돈 제가 다 찾아놨어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상훈아 하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철식은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상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요. 인생은 원래 슬픈 거라잖아요. 철식에게 상훈은 이제 마음이 아픈 중년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철식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직전 철식이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미리 작성해둔 최후의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조덕팔 원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철식이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미제 사건, 30년 전 사라진 동료 형사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과 상우는 수첩을 함께 읽어내려 갔습니다. 수첩 두 장에는 철식이 요양원에서 능력을 발휘해 읽어냈던 죽어간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는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누구는 사과하고 싶었던 친구의 주소를, 누구는 고향 과수원 나무 밑에 묻어둔 보물을. 철식은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찰나에도 타인의 억울함과 그리움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남의 슬픔을 먼저 챙기셨던 거야. 상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철식의 수첩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참회록이자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지윤에 의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식이 남긴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을 대신 들어주기 위한 강철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요양원에서 고통받던 노인들의 가족을 찾아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철식은 병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병원 담장을 넘어 온 나라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김창식 의원의 잔당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은 구속 직전 자신의 비리를 모두 조덕팔에게 뒤집어 씌우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획책했습니다. 그들은 철식의 수첩이 법적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철식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재판을 뒤엎으려 했습니다. 악마는 영웅이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립니다. 김창식 채 변호인단은 철식을 법정에 세워 그의 인격을 살인하려 합니다. 이 노인은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기록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라는 비아냥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철식은 멍하니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철식의 손을 잡은 지훈의 간절한 눈물이 철식의 멈췄던 뇌신경을 자극한 것일까요? 아니면 잊혔던 정의의 본능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일까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철식이 법정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김창식 의원을 향해 30년 전 형사의 목소리로 피고인 김창식, 당신의 기억 속에 숨겨둔 시체를 내가 봤다 라고 일갈하며 현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전율의 장면과 철식의 뇌 속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초능력이 폭발하며 김창식의 진짜 자백을 이끌어내는 소름 돋는 5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잊혀진 영웅이 전하는 마지막 정의의 심판, 그 대단원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창식은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식의 증언 차례가 되었지만 철식은 판사의 질문에도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영웅의 마지막이 저토록 허무하다니. 그때였습니다. 김창식이 비웃으며 철식의 곁을 지나가다 슬쩍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만 죽으러 가시지. 세상이 당신을 잇는 건 순식간이야. 그 찰나의 접촉, 철식의 동궁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사라졌던 블루라이트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강렬하게 번쩍였습니다. 철식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방금 전에 어수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호랑이 형사 강철식의 사자후였습니다. 김창식, 1995년 12월 23일 밤 인왕산 폐광산. 당신이 묻은 건 돈가방뿐만이 아니었지. 같이 갔던 내 동료 박 형사. 당신이 뒤에서 쏜 총이 맞고 거기 누워있더군.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수첩에도 적히지 않았던 철식이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수사일지였습니다. 김창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다 죽었는데. 김창식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철식은 이제 김창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널 잡으려고 30년을 버텼다. 제 뇌는 이제 타버린 도서관과 같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제가 되어 흩어졌고 제가 누구인지 설명해줄 단 한 줄의 문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가 읽어낸 것은 악인의 추악한 범죄가 아니라 이 땅의 억울한 노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였고 30년 전 차가운 산속에서 숨져간 내 동료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돌 때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행복한 기억들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범인은 잡혔고 억울한 자들은 눈물을 닦았으며 저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메모리 리더이자 강력계 형사 강철식 임무 완수를 보고합니다. 법정은 경악과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살인 고백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식은 그 환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과거의 기억을 출력해낸 철식의 눈에서는 푸른 빛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금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던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시겠다. 철식의 폭로로 인해 30년 전 미제 사건이었던 박 형사 실종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식이 지목한 인왕산 폐광산에서 박 형사의 유해와 당시 김창식이 뇌물로 받았던 금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와 수사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되었고 조덕팔과 김창식을 비롯한 요양원 카르텔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식은 이제 병원을 퇴원해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상우는 아버지를 위해 정원을 예쁘게 가꿨고 지훈은 매일 할아버지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철식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훈이 들려주는 전설의 형사 강철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허, 그 노인 참 멋진 사람이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철식의 마지막 나날들은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구출된 노인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철식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철식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기억이 아니라 체온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철식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활짝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어린 상훈. 갑자기 철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뇌신경은 파괴되었지만 심장에 새겨진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만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 했어. 나 잘했지? 그날 밤 철식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30대 혈기왕성한 형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인왕산 숲길에서 실종되었던 동료 박 형사가 나타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반장, 수고 많았어. 자네 덕분에 이제 나도 편히 쉴 수 있겠어. 같이 가자고, 우리들의 낙원으로. 철식은 웃으며 박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떠난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가 남긴 정의의 파동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강철식 형사는 그날 밤 잠자듯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기억을 읽어 정의를 세운 모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의 수첩은 국립기록원에 보관되어 후배 수사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가 폭로한 요양원 비리는 강철식법으로 대정되어 전국의 노인 복지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철식의 묘비 앞에 손주 지훈이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나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좋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감동적인 엔딩 장면과 하늘 위에서 박 형사와 함께 웃으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철식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5편의 대미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세상을 바꾼 시니어 히어로 강철식의 위대한 전설을 가슴 깊이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철식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상우는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강철식 복지재단을 설립해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대에 입학했고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억보다 따뜻한 수사를 실천하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 첫 사건을 해결하던 날, 그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철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당신이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남는다. 지훈은 그 문구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가 남긴 정의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요양원에서도 노인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하늘 위에서 여전히 타인의 기억을 읽고 있는 정의로운 노영사 강철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진흙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난 불멸의 꽃 강철식. 그의 수사는 이제 영원한 기억의 낙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직 형사의 초능력과 치매라는 소재를 통해 정의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한 기억을 읽는 노인 요양원의 심판자,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웅의 퇴장은 늘 아쉽지만 그가 남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보다 좋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